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수레제도에 관련된 그 글인데, 이 글은 있잖아, 원래 연암 선생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잖아. 그때 기행문으로 적은 게 열하일기라는 게 있어요. 열하일기. 열하일기 속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인데, 내용은 굉장히 조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가 조선 사회가 너무 성리학적인 것에 매몰돼 가지고, 그 다음에 당쟁에 뭐 너무 치열한 당쟁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막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청나라의 발전된 학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용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특히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이유를 길이 험하다고 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수레를 쓰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수레라는 건 실용적인 어떤 도구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없다. 이걸 이제 열람 선생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고 다시 정리해 줄게.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만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레의 일반적인 용도를 우리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이게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전투에 쓰는 건 융차라고 하고, 작업에 쓰는 건 역차, 물을 실어 나르는 건 수차, 대포를 싣는 것은 포차. 그 쓰임새에 따라서 수천, 수백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짐을 싣거나 사람만 태우는 게 수레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인식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창조 아주 짧은 시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천, 수백 가지의 수레의 용도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수레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탄다든지 짐을 싣는다든지, 이게 이제 민생과 관련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수레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용도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지. 수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나는 전에 홍대영 선생하고 이광려 선생과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서 강론한 바가 있다. 자, 그거 이제 수레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조선의 수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야.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궤라 그랬어. 궤도 말하는 거야.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규격이라고 생각해도 돼. 수레가 다 똑같으면 그 궤를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보급하기 좋다는 얘기지.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봤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수레의 축하고 양쪽 바퀴의 간격을 말하는 거야.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즉 일정한 간격의 어떤 뭐랄까 표준이 정해진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이 통일될 거래. 그러니까 자, 바퀴 자국이 통일된다는 건 수레의 폭이 일정해진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수레가 일정하면 길을 만들 때 표준이 정해지니까 길을 만드는 것도 수월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길을 만들지 않아서 수레가 없는 게 아니라 수레를 먼저 정비하면 거기에 맞춰서 길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결국 규격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규격이 여기 말한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간격 규격이 통일되어야지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서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지 교통수단, 여기서는 교통이라고 할게. 사람이 타는 수레, 짐을 싣는 수레. 이거는 일종의 교통에 이용하는 수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의 간격이 같다는 것은
거동괴, 수레의 괴는 같다. 거동괴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의 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갈 수 없다. 서리적 표현, 즉 강조야, 강조. 그래서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을 우리가 바퀴 자국은 한 가지 틀에 맞추려면 위에서 말한 대로 중용에서 말한 거동괴, 수레의 괴는 같아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 자, 수레바퀴의 일철.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지금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을 밟는다라는 얘기. 그 말이야. 앞에 수레바퀴 자국을 밟는다. 앞 사람이 지나간 경로를 따라간다. 그게 전철이야.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온폭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홈통. 맹자가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수레가 가면 바퀴 자국이 생기겠지.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수레바퀴가 생기는 거잖아. 맞지? 그게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이야. 이건 맹자에서 말하는 수레바퀴다. 일치한다는 얘기지. 그지?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자. 완전히 둥글지 않는다. 1번. 하나의 궤에 들어가지 않는다. 2번. 그러면 1번과 2번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수레가 있다는 건 수레바퀴가 완전히 둥글어야 되는 거, 수레바퀴에 하나의 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우리 험준에서 이제 핑계대는 거야. 고우리 험준에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건 핑계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있잖아. 수레를 사용하려면 먼저 수레바퀴 하나의 궤에 통일되게 수레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길이 닦아지는 거고. 이게 앞뒤 원인과 결과가 혼동돼서 길이 없으니까 수레가 없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수레바퀴를 완전히 둥글게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길이 닦여지는 거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뚫리기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이것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야. 중요해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 얘기는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까지 수레와 배가 간다는 얘기지. 그지? 전부 다 간다는 얘기지. 서리 내리고 이슬 내리는 곳이면 수레도 가고 배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중국의 검각에는 9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수레가 간단 말이야. 위에서 말한다면 서리 내리고 이슬 내리는 곳 이곳이라면 수레, 배 모두 갈 수 있어.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전부 간다.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서, 광동, 복건, 광서지방 얘도 사실은 길이 험하고 수레가 어떻게 보면 갈 수 없는 곳인데 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자연스럽게 편하게 안전하게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의 내성백력 소리 같다. 자, 구름도 없는데 백주대낮 환한 대낮에 내성백력 소리처럼 굉음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수레가 있잖아. 이렇게 그 수레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물건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이동한단 말이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가는 데가 없단 말이지.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수레바퀴 동그랗게 만들고 궤 하나의 궤로 통일시키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길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섬서 사천 이런 땅까지 다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철령, 청성령, 이거 다 높은 고개지, 장항, 마전, 비탈길을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다 하겠는가? 아니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지.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아니지. 수레를 가지고 통행하지. 비탈지고 위태로워도 여길 간단 말이야. 험준해도.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수레가 못 가요. 이런 핑계는 대지 말라 그런 얘기지.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 점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레는 물건 있잖아. 재화하고 물건을 유통시키고 전달하고 매매하고 경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란 얘기지.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의 일행은 모두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이게 이제 일종의 자주성이지, 그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는 게 좋다.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얼마나 편리해. 이거를 실용적이라고 하는 거야. 실용적.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북학파의 주장이지. 북학파. 우리가 이제 북학파가 청나라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무역이며 경제며 이런 거 발전시켜야 된다. 너무 성리학적인 고루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이익이 남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부국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따진 게 북학파란 말이야. 무엇을 꺼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꺼려서 하지 않는다. 꺼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자, 영남에 새우젓을 모르는데 새우젓이 안 가니까 새우젓을 싣고 가서 팔아야지 알 거 아니야. 관동 지방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에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교를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의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다. 이거 전부 유통하면 다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 돈이 된단 말이야. 물물교환도 되고.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 수레만 있었어도 이거 다 옮겨서 팔고 수레 싣고 와서 또 사다 먹고 이게 도는 거란 말이잖아.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에 한 입이 돼버려.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만한 값어치가 아닌데 어떻게 되면 수레를 통해서 물건과 재화가 유통되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니까, 즉 수레 같은 이동수단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싼 값 귀하게 돼버린 거 아니냐라고 지금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당시의 경제적 현실,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육진 지방의 마포, 관서 지방의 명주, 상남 지방의 닭종이, 황해도 해서 지방의 솜과 쇠,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의 일용품이야.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그다음에 충북 청산 봉은의 수천그루의 대추, 황해도 황주, 봉산의 수천그루의 배, 전남 흥양 함해의 수천그루의 귤, 유자, 충남 인천 한산의 수천그루의 모시, 관동 지방의 수천통의 벌꿀, 이런 게 다 모두 수레에 싣고 유통할 수 있는, 팔 수 있고 팔아야 하고 사야 하고 이런 물건들이란 말이야.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꾸고 서로 써서 도움이 되는 것이니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아무도 싫다고 하는 사람 없지. 세례적 표현.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거 봐, 유통이 안 되니까 똑같은 물건이 한쪽에서는 천하고 한쪽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유통이 안 되니까.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수레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방 수천리 밖이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지금 청나라 갔다 오니까 청나라 그 대륙을 갔다 왔잖아. 그러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좁은 강토지. 백성의 살림살이에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렸어. 수레를 강조했다는 건 유통과 경제를 강조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야. 얘네들은 전부 다 성리학적 어떤 명분론에 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물건을 팔고 사고 돈을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을 비천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사대부들은 평생 읽는다는 그런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이고 거기에 나오는 거인이니 윤인이니 자, 수레 거자를 썼어. 수레를 모는 사람 뭐 바퀴유니까 마차 뭐 이런 거 수레를 모는 사람이 윤인이겠지. 여인이니 이건 여인은 원래 이 가마인데 그다음에 주인이니 이건 좀 그 뭐야 뚜껑이 있는 수레를 말하는 거야. 배도 있어 배. 아 배라고 할까? 모르겠네.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건 수레인데 뚜껑이 있는 수레라고 할게.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는 외울 뿐.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뿐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 그다음에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바로 실용적인 연구를 말하는 거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 필요한 연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괴리적인 학문만 하고 있는 게 당시 사대부들이란 뜻이지. 그러면 조선의 현실도 비판했지만 사대부들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소위 건성으로 대충대충 읽는 풍월일 뿐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학문을 하려면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중량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가 있는데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자, 수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하라니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가 있대. 큰 톱니바퀴로 만든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유사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공통점 소차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했다. 이건 지금 누에고치를 켜는 기계를 말하는 거야. 소차. 소차는 몇 아름 되는 큰 얼레이다. 아름이니까 이게 굉장히 두 팔 벌려갖고 이만큼 한가득이잖아. 그지? 아주 큰 얼레란 말이야. 얼레가 원래 실 뽑는 게 얼레거든. 근데 여기서 소차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다 그런 얘기야.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삼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실엉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태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지금 소차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실엉마다 그 끝에는 쇠조각을 세우고 자, 그 모습을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실을 끼워가지고 기계가 움직이면 바퀴가 돌아가게 되고 바퀴가 돌게 되면 이건 이제 연세법이야. 열레가 돌아가게 되고 톱니가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이게 수레 누에고치에서 누에고치를 뽑는 소차 얘기를 한 거야.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은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도 나오고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게 여기서는 맞닿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고루하게 골고루 그러니까 실이 가는 실이면 가는 실이 쭉 나오고 그 거친 실이 중간에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솥에서는 삶은 고치가 나와서 얼레에 들어갈 즈음에 두루 쇠구멍을 지나게 되므로 실에 붙어있던 털이나 가스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가 됐어. 쇠구멍을 지나니까. 왜냐하면 삶은 솥이니까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을 빨 필요 없이 자 편리하잖아. 한 번에 하잖아. 그지? 바로 배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얼마나 편리해. 규모도 규모지만 그 실을 뽑고 실을 사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졌지. 그지? 편리해졌지? 이거는 수레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수레 얘기를 하다 갑자기 소차 얘기를 한 거야. 자, 우리나라 고치를 켜는 법은 자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 오직 손으로 담근데 저긴 기계로 한다 그랬는데 훌치는 것만 할 수 있지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수레는 소차를 말하는 거고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탐으로 이미 실로서의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오직 손을 거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도 않고 천연적인 것도 아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닌 게 자연 그대로가 천연이니까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과 고치가 제멋대로 날뛰고 그리고 결국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실만 쫙 뽑아내야 되는데 실이 서로 엉키고 실에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붙고 말라서 덩어리가 쪄져가지고 실의 광택을 잃어버린다. 우리 소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고치 켜는 법이야. 부스러기를 틀어막고 알맹이가 뚫뚫 감겨져 끊어졌다 이어졌다 실을 짓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거친 실 아예 위에 소차에서는 같이 나올 염려가 없는데 그지?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손과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한다. 이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네. 우리나라 고치 켜는 법 문제가 많다. 소차랑 대조해봤어. 차이점이 뭔가? 그랬더니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내용이 이 내용 저 내용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여기서 내용이 끝났지? 자, 그러면 보자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이 글은 열알기 속의 일부분이라는데 굳이 문학 장르를 따진다면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거 수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얘기한 거니까 연암 선생이 지어놓은 건데 여기는 지금 비판적인 내용이 많지. 조선 현실에 대한 비판, 이거는 수레를 사용하지 못한 거, 경제의 문제를 비판한 거고 여기 뒤에 나온 소차 같은 고치, 뇌고치, 실 뽑는 거에 대한 비판도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비판과 동시에 뭘 했냐면 수레 이용해야 된다는 설득하고 있는 설득적 성격의 수필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일단 비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수레를 얘기했잖아. 중국의 수레를 얘기하면서 중국에서는 이게 가지 않는 곳이 없다, 가지 못할 곳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수레를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 길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수레 얘기하면서 조선의 현재 수레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비판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알았니?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는 길이 없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예상되는 어떤 뭐랄까 반대 근거를 자기가 올려놓고서 있잖아. 반박하는 거지. 반대 근거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길이 없어서 수레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특징이야. 반론 제시. 그 다음에 수레 얘기하면서 당시에 사대부 양반에 대한 얘기도 해. 사대부 양반. 고루하고 명분에 사로잡히고 그저 학문이 겉핥기식이라고 해서 건성. 학문 연구의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수레 얘기하다 갑자기 사대부 양반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졌단 말이야. 자, 이 글의 지은이는 자, 그러면 연암 선생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한번 볼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 수레제도를 있잖아. 조선의 수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 일단 수레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선 방향으로 뭘 얘기했냐면 괴를 통일시켜야 된다. 중간에 나온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뭐냐면 수레제도 왜 개선해야 돼? 라고 하면 수레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유통이지 유통. 물자의 이동, 유통이 활발해지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국으로 갈 수 있다. 즉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레의 제도 개선을 역설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를 통일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괴가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라 그랬다. 이걸 통일해야지. 괴를 통일한다. 그러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똑같은 규격으로 수레가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길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레가 이동할 수 있는 즉 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반박 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너무
우리나라는 험준하다. 수레가 갈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반대 근거의 반박 반론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가 험준해? 그런데 중국은 험준한 곳에 모두 수레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알았니? 그 다음에 중국처럼 수레가 다니게 되면 길이 생기게 되고 뚫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냥 걱정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수레에 대한 얘기인데, 북학 사상을 가졌던 박지원은 의리, 명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나라가 부국이 되고 백성들이 잘 살면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학파들의 생각이었던 이용후생, 이용후생이란 말도 함께 알아도 이용후생. 북학파들은 이용후생이야. 명분의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부국이고 민생이 즉 백성의 생활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국이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에 양반과 사대부의 무능과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레 제도에 관한 내용이야. 이용 후생